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즌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기가 어떠십니까? 화창합니까? 좋겠어요? 좋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좋은 겁니다. 자, 손인석 전 한국 JEC 중앙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획위원 끝났죠, 인수위?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좀 한가했습니다, 이번 주. 네. 요새 잘 나가는 캠프의 총괄 선거 대책본부장? 아니, 그거 개털 캠프. 개털 캠프? 네. 이게 진짜 캠프랑 찐털 캠프하고 개털 캠프가 있는데. 범털 캠프랑 개털 캠프 논란이 있대. 그거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우리 쥐털 캠프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쥐털 캠프다. 이게 저 선거가 끝나니까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거든요. 자, 오늘도 6일 지방선거 그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중심으로 선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공직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좀 꽤 높게 쭉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잠깐만, 그분 성함이 김두한이에요? 김영환? 영환. 김두한이 아니고? 네네네. 요즘 하도 그냥 파워풀하게 나가서. 파워풀.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영화다네. 어떻게 좀 분석이 됩니까? 사실 보니까 대표님 요즘 정당 지지율이 한 1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국힘이 10% 민주당보다 높더라고요. 근데 대충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15% 대략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차이가 더 나는 거로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도를 계속 보시는데 그런 현상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정당 지지율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0% 정도 차이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또 대통령의 그 파격적인 행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청와대 개방도 아무래도 지금 아주 난리라대요. 청와대? 못 가서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가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아주 난리랍니다. 그래서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 갔다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아주 상가가 아주 그냥 아침부터 그냥 식사나 찻집이 상당히 잘 된다고 하고. 옛날에는 시위대만 왔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밥 먹으러도 많이 오겠군요. 그래서 또 그런 영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박안주 의원의 성 문제 이런 문제가 그게 좀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력이라는 거 있고 그래서 3호 정도로 봅니다. 3호가 이제 35%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3호를 넘으면은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호를 넘으면는 중도가 붙는 거고. 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35%를 넘으면은 이제 따라붙어요? 따라 붙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3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평균이? 조금 떨어졌죠? 그 밑으로? 예. 지지율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10%대 초반. 네, 그래 아무래도 한 5% 정도는 박안주 의원 스캔들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예, 굳건한 지지율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바로 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보면서 진짜 개그맨들이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아니, 저도 한동훈 청문회 때 무슨 이모 교수 갖고 이모가 논문 써주는 분 또 헛발질을 해서 헛발질 아니 그러니까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 지적할 게 많은데 보니까 정말 공격하고 수비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하도 헛발질하고 하도 스타디를 안 하고 나오니까 보고 있는 우리도 보면 저게 좀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타를 만드는 청문회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저도
그 진보 쪽이죠. 보면서도 한심해갖고 저도 찍기 싫어요, 지금 민주당. 이게.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영향이 예, 있어요. 영향 크죠. 왜냐면, 아니, 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이 무슨 저 판사했던 여성, 그때 그 청문회 때 태도 보세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아니, 틀린 얘기면 어쩜 그렇게 골라서들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아직은 이 진보 쪽이 꼴통 진보도 있지만 합리적인 진보도 꽤 많습니다. 검수완박, 청문회, 그 다음에 지금 성폭력.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회복 지금 요번 지방선거 때까지 절대 회복 못한다고 봐요. 그 제가 그 박완조 의원의 그 성폭력 그 의혹 사건 지금 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됐다고 하던데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잘 저희가 취재가 되면은 단독 보도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좀 심각한 사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간 자 이거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지지율의 차이를 민주당이 스스로 까먹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 새로 된 그 인기 몰이도 있고 그러면서 쭉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게 그렇다면 이제 반전은 어떻게 계기가 있습니까? 6월 1일인데 아니 거기 제가 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노영민 그 지사 후보님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꼭 필요한 도지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로 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니 그 어렵다는데 네, 좀 네, 이게 네. 그 아니, 민주당 그래서- 편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민주당. 근데 요즘 밥 먹자는 사람이 없어. 누가 아니,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재명 지지를 하고 여기 또 대장도 맡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밥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3월 9일 이후로는 밥 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지사 선거도 똑같은 것 같아. 윤심이 그쪽에 실리니까 문심을 앞세운 이 노영민 후보가 밥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지. 사람이 안 모이는 거지. 네, 교수님 밥값 줄여서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노영민 후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누명? 두 명? 이 2명만 활동해주면 이거 이겨. 이거 뭐한 명은 추측이 됩니다. 건진법사고 김건희하고. 그러니까 한 명은 맞았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왜 여기까지. 교수님은 지난번부터 계속 그 여사님한테 꽂혀 계시네. 글쎄. 뭐 이렇게 하고 만나서 웃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뭐 지금 하는 거 보시면은 뭐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레디 포스트로서의 그 역할보다는 내조의 역할로 그 충분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리고 일단 뭐 노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님이 이 청주에 어떤 치과 뭐 원장님 부인하고 친하시다고.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치과는 이상한 거고 치잖아. 김건희 여사님 좀 이상해서 그런 분들하고 친한데. 아 저는 김건희 여사님 좋아합니다. 저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영환 그 도지사 후보는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뭐 사실 의아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엄청 캠프도 활력이 있을 테고 뭔가 뭐 잔치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뭐 캠프 출정식을 하고 오늘도 뭐 출정식을 하고 뭐 이렇게 이틀 사이 뭘 계속합니까? 아 이슈가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아주 한때는 뭐 제가 무슨 뭘 맡아가지고 저도 뭐 캠프에서 떨려났다, 방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충청북도의 모든 그 도지사부터 시군 자치단체장, 네.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선거를 총괄하는 거를 이제 도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당에서. 충북도당에서 이제 거기 플러스 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를 도당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대동에 이제 김영한 그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복대동 캠프는 이제 어떤 그 좀 약간 사조직 개념의 사조직. 후보 선거 캠프. 그래서 그걸 김영한 필승 캠프라고. 필승 캠프. 네. 선대위의 개념보다는 김영한의 필승 캠프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조직도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걸 발대를 하고 임명장을. 복대동에 있는 거는 필승 캠프이고. 네. 우리 저 회사 옆에 있는 그 도당은 무슨 캠프? 거기는 거기 이제 공식 공식 김영한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네. 후원회는 별도로 저기 이제 시청 앞에 있는 시청 거는 앞에 있는 거는. 네. 그럼 주로 활동은 두 군데서 해요? 도당하고 복대동 캠프에서? 그렇죠. 후보께서도 이제 그 각종 뭐 지지선언이나 이런 간담회 소규모 간담회는 이제 후보 본인 캠프에서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원회는 별도로 이제 또 거기서 그 기자들이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보통 뭐 그 좀 후원회가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 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회장님은 어디 캠프에 주로? 저는 이제 그 국대동? 필승 캠프에 아, 예, 필승. 필승 캠프에서 그럼 좀 도와드리고 이름도 있죠. 좋은데 그러면 범털 캠프 아닙니까? 왜 개털 개털- 캠프죠. 왜 그게- 아니 공조직은 봄털이고 뭐 사조직은 개털이니까. 지금 저 회장님 만났으니까 하소연 좀 할게요. 김영한 후보 인터뷰 좀 해달라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고 횟수가 한 10번 돼요. 아, 그런데 그거 윤농창 대변인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했는데 네. 상당히 도와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나간다 이거지. 아 그거 뭐 그거보다도 후보 일정이 굉장히 그저 타이트해요? 예 타이트하고 그리고 그 아마 그 이제 그 대변인께서 이제 조정을 잘 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쳐들어가? 연락 그뭐 그거 되게 어디예요? 그저 김영하 후보님 사는 데가. 요 근처 사시니까 요 근처에서 근처에? 찾아보시면 되지. 그 노영민 후보님 요 근처 저희 사무실 근처에 살고 네. 두 분 다 네. 이웃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새벽에 가지고 뭐 그렇게 두 분 다 하시면 일찍 움직일 테니까 아무래도 뭐 대변인이 조율하는 거예요? 대변인 보통 그 일정은 도당에서 하니까요. 도당에서 이제 게다가 문의를 하시면. 근데 그 대변인이 그 제대로 안 하면 대변 볼 일이 생길 건데. 아니 그러면 도당에서 잘리나 태희는 그러니까 어디서 좀 잘리는 잘 거예요? 봐주세요. 예.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우리 문 앞에 있는데 중국도당 국민의 중국도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캠프는 그렇다고 치고 분위기는 좋잖아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 이제 근데- 협업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조금 처음에는 뭐 주변에서 그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좀 불협화음이다. 원팀이 좀 약간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예. 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그 뭐 아무래도 뭐 선거라는 게 뭐 많은 사람, 좀 지지가 높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마련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이참에 보니까 그 숟가락 생각이 나는데 그 이상하게 민주당 계열했던 분이 그쪽 캠프에 이름 올려갖고 그러게, 저도 저 기사도 깜짝 썼어요. 놀랐어요. 저도 뭐 깜짝 이렇게 충북연구원장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파급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냐 또는 좀 왜 그 사람이 거기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 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후보나 뭐 캠프가 생각하거나 이럴 여유는 없죠. 네, 열도 없고 그 워낙 정치를 이분이 오래 하시고 국회의원 네 번 하시고 뭐 장관까지 하시고 뭐 출마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가신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겠죠. 가신 그룹은 어느 동네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뭐 경기도 이 동네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아닐 것 같다. 이 동네 분들도 계시고. 예. 가짜시나? 그래서 저는 아주 순수하게 어떤 네. 자리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 김영환의 필승 캠프는 이제 좀 공조직이보다는 사조직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제 한 500명 오셨어요. 뭐 500명이 오셨는데 그래도 참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명장을 수령해 가시고 후보가 안 왔다며. 후보님이 그날 같이 부득이하게 그냥 이 충주 MBC 거기서 이제 방송 토론이 잡혀 있어가지고 분위기 좋네요. 후보가 없어도 네. 500명씩이나 오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후보가 있는지 알고 오셔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좀 실망 정도는 아니고 18소리를 막 하던데. 네 그래서 좀 다들 시간 내서 왔는데. 예예예 좀 죄송한 뭐 아니 그럼 노영민 캠프 측에서는 뭐 반전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딴 사람이 뭐 이렇게 사고 치는 거 말고 본인 노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전의 변수 뭐 이런 거 앞으로 뭐 없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지금 뭐가 통하는 게 없어. 맨 처음에 뻥이라도 쳤는데 그것도 이제 안 통하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판세를 보면은 이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에서는 좀 김영 후보가 앞서가 있고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민심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천, 오창, 청운구 쪽, 율량동까지 이 벨트 네, 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민주당세가 좀 강하죠.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흥덕으로 이제 이게 넘어오면은 그 바람이 네. 넘어오면은 이제 이 넘어오느냐 마느냐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아무래도 지원을 오지 않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되면은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시느냐. 오든지 뭐 자꾸 뭔가 메시지를 날리든지 메시지를 남기기보다는 한번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남대 뭐 세레머니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청남대를 핑계로 이렇게 오셔서 또 뭐 오신 김에 또 후보 캠프 이렇게 살짝 들리시면은 이렇게 또 진보표가 결집되고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40%가 결집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좀 노캠프에서 좀 환영할 만한 또는 이 보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 민주당 쪽이 캠프는 아니지만 그분 쪽이 아닌가 봐 오늘. 아니 그리고 사실은 흥덕구나 소원구나 지난번에 졌어요. 졌죠. 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선에서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문제가 많았었고요. 예.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조정 지역을 풀어주느냐 이제 그 김영호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효정 장관한테도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부탁을 하셨는데 분위기 좋은 거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사실 조정 지역에 묶여 있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좀 그 본인의 재산 가치가 많이 하락돼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좀 숙제거리입니다, 사실 그거는. 회장님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집은 어느 동에 있어요? 오창 아니고? 저는 산남동에 쭉. 산남동? 예. 아 오창에 집 없어요? 오창에요. 교수님은 서울에 있죠? 오창에 더 비싼 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땡기는데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사로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으로 오는 게 뭐 근데 아니 본인이 랑 같이 역풍이 그렇게 더 많아. 역풍? 역풍이 더 많아. 생사를 같이 했던 분이니까. 근데 역풍. 역풍이 더 많아. 대통령 전 대통령과 전 비서실장 격려로 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거야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윤통 대 문통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구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공모했어요. 네. 진모, 오재세, 그리고 최효노 이 세 분이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썼는데 손인석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당원도 아닌데 왜? 원래 당원단에서 항상 그 물망에 오른 분이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주 더 큰 꿈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자기 시작 노리는 거야? 모르죠. 뭐 하여튼 내가 볼 땐 손 회장님 여길 떠나지 않는 한 맨날 뭐 아니,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또 확장을 위해서 옷도 파란색을 입고 말이에요. 여기 파란색. 그런 겁니까? 아니, 확장을 위해서. 오늘따라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제 사업이 있으니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제 본분을 지켜서 하는 거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정치판에 끼우끼우거리면 안 되는데 어떤 뭐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도와드리고는 있지만은 사실 제 본분에 충실해야죠. 그리고 회사 이름도 좋아요. 공영이 들어가요. 요번에 아주. 다 떠나가지고 저는 조금 실망인 게 그 김영환 캠프에 민주당 쪽에 한평생 그래도 진보 쪽으로 말씀 많이 하셨던 분이 거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누군지 굉장히 써봐요. 누군지. 하여튼 뭐 있어. 있어요? 드러나진 않으나. 다 아니 있습니까? 드러나 있죠. 그래요? 자기 무슨 자리를 원한다. 뭐 이런 거. 뭐, 좀 암만 그 자리가 있다 그래도 그건 그래? 아니잖아 이게 사람이. 저도 뭐 그 이시종 도지사님 이제 3선 때 이렇게 보면은 시작할 때 선거 때 한 번 뵈고 마지막에 얼마 전에 그 인장성 대전에 기부하러 가서 뵀는데 더 맞는 행동이지. 뭐 도지사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내뭔볼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에서 뭐 행사 있으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도지사를 그렇게 뭐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서 큰 뭐 이게 요즘은 또 특히 허가권 뭐 이런 게 다 안 돼. 기초단체로 갔지 않습니까? 시청군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뭐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기 사업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거기다 말아야 뭐 돼요. 지금 지사 봐봐야 반만만 떨어지니까. 하여튼간 이제 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 뭐 예. 어떡합니까? 한두 번 일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로 가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사자구도에서 갑자기 양자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뭐 스펙타클해요. 뭐 선거 등록은 셋이 했는데 한 명 사퇴하고 그래서 김병우, 윤건영 이게 1대1 매치가 성사가 돼서 사실은 여기 선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일단 단일화 과정
뒷얘기가 좀 궁금해요. 그거 좀 아시나요? 그 굳이 3자 구도의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추후에 그 윤건영 후보 이제 굳이 그 3명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심의구 후보하고 이제 두 분이 2자 구도에서 단일화라는 건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굳이 그 3명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먼저 예선전을 치는 게. 예. 그다음에 이제 김진규 후보 측은 사실 그 다음 차기를 보고 사실 뭐 얼굴 알리기, 이름 알리기 뭐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도교육감 선거라는 게 당에서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거든요. 선거 그렇죠. 비용의 문제. 이게 10%를 못 넘으면은 50%밖에 보존을 못 넣는데 못 넘으면은 큰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더군다나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선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가장 큰 마크 역할은 이기용 전 교육감님께서 그 보수의 그 단일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사실 지난번 선거 때 애쓰셨다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퇴하기 전날 이기영 교육감이 이제 둘을 윤건영, 김진규를 불러서 단판을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만 그래도 링에 올라쓴 다음에 이제 공 땅 칠라니까 나 안 할래. 그건 좀 그렇잖아. 모양새가. 그렇죠. 모양새는 별로 좋진 않은다. 그것도 교육자가. 그 김진균 씨죠? 네. 진짜 김 빠지게 행동하네. 근데 저는 아주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아, 그럼 맨 처음부터 3자 단일화 할 때 딱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 이게. 근데 뭐 정치판도 아니고. 정치판도 이렇게 유치하기는 않을 거야. 지지율도 많이 고려하셨겠죠. KBS 토론에도 못 가가지고 확 기운이 빠졌나?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주변에 여하튼 선거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게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3명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의회에 선택을 해서 본인은 뭐 선거 비용도 많이 줄이고 뭐 이런 효과도 있을 때가 아쉬움도 크겠습니다만. 의미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김병호 후보가 이제 바로 그날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강하게 톤을 날렸어요. 뭐 야합이다, 구태다, 막 이렇게 싹 했습니다. 그 뭐 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위기감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위기감이 왔다. 이 충북 교육은 사실은 학부모들은요 보수 쪽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좋아, 자기 애가. 이게 무조건 그래서 학력 막 이런 거로 떠들면 맥히는 거거든요. 학력 저하네 뭐네. 이렇게 떠들면 그거 조금 민감한 사안인데 자꾸 자칫 잘못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누구든 가겠던데. 아주 위원술이 언저리에서 공방을 벌이던데. 두 가지 자료를 다 봤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두 개도 다 봤는데 진짜 잘못하면 한쪽이 가랬더라고요. 네,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투표가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번호 뽑기죠. 그리고 뭐 앞에는 김병우, 그 다른 표는 또 뭐 윤건영 이렇게 이게 투표 용지가 달라진 겁니까? 원래 번호 뽑는 거 아닌가요? 1번, 2번? 아니 교호해서 이렇게 그렇게 앞뒤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1번, 2번 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지도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윤건영 후보가 해볼만 합니까? 아주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한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손 회장님 어떻게 지금 저는 판세를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보수대 일단 진보의 구도가 그다음에 이제 교사와 교수의 구도. 아하.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북대와 서울대. 서울대. 네. 요새 서울대.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총과 전교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토종과 저기 비토종. 경북. 충북과 경북.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이제 누가 더 여기에 더 시너지를 내느냐, 더 홍보를 많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좀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뭐 지금 물론 팽팽하지만은 윤건영 후보의 인지도가 이제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두 분 다 말씀이 단일화 하자마자 팽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치고 올랐다고 많이 올라갔은 거예요.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임건영 후보 대 심의부 후보가 사실 윤건영 후보가 그전에는 교육대학교 총장, 전 총장. 네. 그리고 이제 심의부 후보는 전 교육감 후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때 두 분이 단일화할 때도 아무것도 안 넣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예비 후보 뭐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넣고. 넣고. 그런데도 윤건영 후보가 앞섰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는 좀 이렇게 착근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긴 그 윤건영 후보가 뭐 민주당 그 선거 개소식에도 오고 국민의힘 개소식에도 오고 이렇게 양쪽으로 어차피 뭐 당이 없으니까 색깔도 이렇게 자줏빛이라 그러던데 옷도 그 어스름이 뭐 나가서 어퍼컷 하는데. 어퍼컷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윤 씨니까. 또 파평윤 씨입니까? 모르겠어요. 윤 씨는 다 파평윤 파평윤 씨입니까? 씨겠죠, 뭐. 예. 아이고, 근데 손 씨는 뭐 뜨신 분 없어요? 요새? 없습니다, 솔직히. 있지 손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교육감 선거도 어쨌든 관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보수와 진보 또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이제 큰 그 물줄기가 바뀌냐 다시 이어가느냐 그런. 근데 저는 좀 김병우 교육감 현 교육감이신가요? 이제 네. 나오셨나? 아니 저 출마해서 후보죠. 네, 후보. 현직이죠. 벌써 하고 후보가 있어요. 교육감직에 계시면서 사실 좀 확장력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실 때 4년 동안은 좀 많이 확장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재선 기간 동안에는 좀 좀 약간 진보적 성향의 그 단체들, 또 인사들과 많이 이렇게 교분을 하시고 오히려 좀 확장력을 좀 많이 잃으신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건영 후보는 어떤 분이에요? 뭐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건영 후보.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양쪽이 붙는 아이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윤건영 후보가 나섰는데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의보 후보님이 인지도가 더 앞섰는데 윤건영 후보가 저는 이겼다고 본 게 훨씬 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의보 후보님의 단점이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심 후보님이. 네, 근데 윤건영 후보는 그건 또 귀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이긴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저가 봤을 때는 정말 0.73%의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샤프심 구도예요? 네. 아니 저기 그 이재명 대 윤석열처럼 그러니까 샤프심 그 굵기 이건 0.5mm인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윤건영 후보가 상당히 압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압승을 할 것이다. 그럼 근데 하여튼 그 문제는 윤건영 후보도 되게 그거지만 인지도에서는 김병우 후보가 벌써 두 번 뛰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두 분이 학력자 이런 거로 자꾸 싸우는데 오늘 한번 뉴스 나온 거 보시면요. 저기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자퇴하고 싶대요. 왜요? 그 이유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대.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공부가 아니라 서울대 가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원래 8년 동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씨앗학교 그런 거 하면서. 행복시아학교. 심지어 지금 서울의 명문대 대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걸어놓고요. 거의 중퇴하거나 학교 잘 안 나와요. 자기 하고 싶은 이게. 요즘 좀 애들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 요즘 트렌드가 그랬고 미국 명문대 총장이 여기 와서 서울의 명문대하고 MOU를 맺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졸업생이 이렇게 훌륭한 애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몇 명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는 게 중퇴생들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 대학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지금 이런 판국에 어느 대학에 몇 명 보냈냐, 막 이거로 싸우는 아이템 보면 참. 그좀 흐름이지. 흐름을 전혀 못 잡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학력자 갖고 서울대 입시가 떨어졌다는 등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 그래도 교수님은 한양대 나오죠. 아니, 우리 때하고 다른 게. 아니. 옛날 서울대예요? 옛날 서울대지. 후기 서울대. 네. 아니, 우리 때랑 다른 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지식 정보를 얻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고 잘 꺼내 쓰는 놈이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야, 공부해서 남지 않아. 야, 딴 소리만 하고 공부해. 요즘은 이거 있으면 다 보고 뭐 유튜브에 뭐 더 좋은 강의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렇다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잡아놓고 뭐 좋은 데 가고 그게 아니요. 어떤 놈이 끼가 있어가지고 참 그 끼가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냐 이건데 지금 계속 뭐 학력저하니 뭐 이래갖고 뭐 양쪽 캠프 보니까 아니다 더 많이 보냈다 아니다 뭐 난 지금 너무 이거 뭐 시대 뒤떨 지금 70년대 교육감 선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진부하네요. 네.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교수님 그래서 김병욱 교육감님이 좀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하여튼 뭐. 아니 모처럼 이게 좀 반대되는 얘기라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아까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공부해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6일이라고 그냥 기계가 인간을 좀 대신하니까 하루밖에 못 놀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식정보사회에 오니까 지식정보를 얻기가 쉬워. 그때보다. 그러니까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지능사회 왔잖아. 저기 인공지능 시대 왔잖아요. 여기 오면 인간의 지적능력도 대신해줘. 그러니까 4일이라고 3일 놀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노는 데서도 훨씬 많은 직업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옛날에는 산업사회에서는 60년, 70년대는 6일이라는 데서 직업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딴소리만 하고 공부나 해야죠. 지금 아니란 말이지. 자, 이게. 그러면 차기 그 진보교육감 후보는 조동욱 교수님으로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평소에 뜻이 없던 분은 아닙니다. 근데 잘 알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한 분은 또 한 선거고 그 성주시장 선거 간단하게 송재봉 대 이범석. 와 이거 뭐 판세의 변화가 없습니까? 없죠. 거기도 저기 그 선거 캠프 이렇게 봤더니 청주가 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누가 지도 못 뜨면서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냥 지금 팍팍 언어의 쏘시는군요. 마술사십니다. 네, 예. 당하는 사람 엄청 아파요. 아주 그 탭을 아주 대모수 팍팍 쏘시는데 아유, 난 뭐 분발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손 회장님도 코멘트 한 말씀. 저는 이분이 시민단체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청주 시민들의 사실 경제적 후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시민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신 건데, 그분 거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후원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하면서 그거를 갖고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경제적 어떤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활동가로서. 근데 좀 사실 저는 실망을 한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거 자기 입신을 위해서 자기들 우리가 보태줬나? 응? 아니 근데 진실성은 있어. 그러니까 뭐 진정성을 당연히 있으신 분이고 네.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거죠. 지역을 위해서 활동은 많이 하셨지만 굳이 꼭 이렇게 그 정치판에 오시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 활동가로서 그 우리 청주시에서 참 귀한 자원이신데 그거를 좀 더 후배들을 시민 활동가로 양성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꼭 굳이 청와대를 들어가서 지난 정권에서 지지를 하고 청와대를 꼭 들어가셔서 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치하려고 하는 코스로 시민 활동을 한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거고. 그리고 뭐 거기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실망한 지지자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거는 송재봉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진실된 분이에요. 근데 표의 확장성은 없어요. 근데도 민주당 쪽에서 송재봉을 해준 거는 뭐냐면 우리 저기 경선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저기 범석이 줘도 좋으니까 그냥 한 번 더 싫어 이런 표현 한 거예요. 송재봉한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 확장성을 갖고 본인이 조금 더 뛰어야 되니까 요번엔 힘들더라도 다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같은 친명계시라도 많이 편을 드시네. 기승전 범덕이 뭐든지 그렇지, 뭐든지. 점수지는 한 번 시장한테 가는 한 번 소주라도 만나서 마시시죠. 전화 안 받아요. 아니 받으시겠지. 이제 좀 7월 1일 이후로는 안 가실 테니까. 그런데 이범석 후보가 내일 있는 KBS 라디오 토론에 안 나간대요. 그래서 뭐 저기 민주당에서 성명서도 냈는데 이게 벌써 이게 다 돼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원래 안 하는 거 원래 아니야? 한참 앞서간다 그러면 안 나와. 안 나가는 네, 거야? 안 나와. 뭐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진작 안 한다고 하던가 맨 처음 아니, 약속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도 표에 큰 지장 없다. 이렇게 이범석 보니까. 캠프 지금 자신감이 넘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건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네. 캠프가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구나. 그 저기 옆에. 예,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범석 장군님께서 뭐 잘 판단을 하시겠죠. 네.
뭐 청주시장 선거에는 재미가 없네. 뭐 이렇게 불꽃 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나 지사나 이게 보면은 좀 네거티브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포지티브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호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수성 또 이번 후보도 수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노영민 후보나 송정훈 후보도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런 들어요. 면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좀 이제 한번 찔러갔다가 좀 거두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이제 교수님은 이거 깎일 거라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청이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밝으냐 이게 이제 안 오십니다. 안 오십니다. 안 오겠지겠죠. 용산과 양산에서 어딥니까? 용산 대 양산. 절대 안 오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용산과 양산 그 정도는 아닌 것 아닌 것 같고. 같고. 예. 그 여러 가지로 우리 피탁 토커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5월 31일이 피탁 토크 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도. 그 나오셔야 돼. 선거 전날이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달만 나와요. 나와서 네. 그 선거 전날에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몇 대 우리는 몇? 그치 누가 맞추느냐. 몇 대 몇? 그 승패를 가리는 또 잔혹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오면 자리 안 깔아도 다 맞출 것 같은데. 뭐 퍼센트로 이번엔. 퍼센트로. 저는 이게 청주의 민심이 네. 이게 고정된 민심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심이 청주 시민들이 상당히 아주 뭐 지성적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청주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전국이 아니 그러니까 그 도지사든 도지사 후보를 보면은 네. 청주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지난번 대선 때 청주에서 이겼다 그래서 자만할 게 아닌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양 후보 간의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청주 사람들이 유한 것 같아도요 고집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그럼요. 한 줄 긋기 해 선거를. 도지사 누구 딱 1번이면 1번 쭉 2번이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결국 두 분 말씀은 누구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 네. 자, 너무 이렇게 벌써부터 촉대를 떠뜨릴 일도 없고 너무 죽어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한 3, 4일 전에만 누가 좀 압승이라기보다 누구한테 좀 기운다는 정도지 청주의 민심을 과연 파악을 해서 몇 프로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장담하기에는 하루 전날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하루 전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아니요, 5월 31일 날 틀렸다고 이제 술래라고 지금 그런 거죠. 자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